자, 여전히 경제 상황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600선 밑에서 있고요. 또 코스피도 1928에 머물고 있고 환율은 1218원입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제 문재인의 8.15 경축사 등을 앞둔 자세 낮추기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위기에 빠졌다라고 미 전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가 언급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타결되기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골드만삭스가 2.0에서 1.8로 낮추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보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보다는 미국의 성장률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 메모에 무역 전쟁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치를 확대했다며 경제 심리와 불확실성 영향을 추정치에 추가로 반영하고 금융시장이 최근에 무역 관련 소식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라는 점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미국 대선 전에 11월 달에 있죠. 무역 협상이 타결될 거로 보이지가 않고 트럼프가 경고한 대로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국 내 GDP에도 마이너스 0.6%의 요인이 지금 작용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8월 1일,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 농산물 구매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1달러당 7위안을 이제 돌파하자 언급했듯이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은 무역 전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지금까지는 둘이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겠느냐.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타협이 될 것이다 했는데 적어도 내년 11월 전에는 타결이 안 될 거다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고 미 재무장관도 이 미중 무역 전쟁의 후폭풍이 매우 심해져서 가학적이고 비약적인 그러니까 세도 앤드 메조키스틱한 그런 이런 바보처럼 지금 미중이 가고 있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가 가는 길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이 더 가난해지고 미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줄어들어 미국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관세 전쟁이 중국의 반미주의를 부추기고 미국을 믿기 어려운 파트너로 만들어 동맹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생기는 이유 자체가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각자 다 잘 살면 이 무역 전쟁이 안 생기죠.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소재를 찾다가 미국은 중국을 지목한 것이고 그것이 무역부터 환율 전쟁으로 지금 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그냥 조용히 돈만 벌어먹으면 될 건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몽을 주장하고 중국 제조 2025 정책으로 한마디로 미국을 경제를 2025년에는 뛰어넘겠다고 말을 하면서 미국 심기를 완전히 긁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환율 전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전쟁이
그야말로 전면적인 투쟁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미중이 둘 다 경제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지 덕을 보고 있지는 않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되는 이유는 사람도 모든 행동에서 합리성으로만 분석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주의, 그 경제학에서 보면 사람도 매우 이상하게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속성이 있듯이 국가라는 것도 세계의 지환 지투라고 저들끼리 부르는 그런 이름에서 봤을 때 설사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까지라도 그냥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고 가는 속성이 국가라는 부분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패권 국가라고 스스로 확신한다면 더욱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두 나라의 지금 이 싸움이 그야말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와 은행을 다 자극해서 위기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데요. 자, 그래서 미국 연준이 7월 달에 지금 일제히 금리를 내렸는데, 자, 트럼프는 추가적으로 내리라고 미국 연준 위원장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세 정정을 넘어서서 환율 조작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금융위기의 10년이 이후 있었던 10년이 트럼프라는 괴물을 낳았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일방통행식 통상 외교 방식이 이제는 보편적인 세계 질서로 자리 잡고 있고, 이게 미중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국지적인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경쟁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고 또 자기 나라의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이것은 대공황 직전인,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생기기 전인 무렵에 무려 1년 만에 세계의 무역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보복적인 형태의 보호무역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등 이 경제 위기에 빠진 국가들은 불황 탈피를 위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또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세게 부과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이런 각자 도생이 세계 대공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면서 불러왔는데요.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 히틀러를 낳았고, 지금 금융위기 10년이 트럼프를 낳았다. 이런 말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 교수 애덤 투즈가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세계의 경제가요, 매우 심상찮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전망을 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작년에 이어 최근에도 내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원인은 미중 무역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97년에 IMF를 겪으면서요,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려서 IMF 구제 금융에 들어갔고, 대기업, 은행, 중소기업 등이 다 무너지면서 거리에는 실업자가 엄청나게 넘쳐났습니다. 극심한 경기 후퇴로 6, 7% 성장하던 우리나라 경제가 98년에 마이너스 5.5라는 유례없는 저성장을 기록했어요. 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초래된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의 파산이 갖고 온 2008년 금융위기도 주요 나라의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났고, 환율이 당시 한국 또한 1,500원이 넘어갔죠. 자, 그래서 그때 2009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듬해 경제 성장률이 0.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런 세계 복합 위기의 공포가 덮치고 있고, 특히 세계 위기에 지금 이런 징조가 세계적 위기로 터지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터지지 않겠나. 또 한일 무역
전쟁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앞으로 중국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인 격차를 둬버리겠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에 관한 입장을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공동 무슨 동반 성장이나 공생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만 잘 살겠다며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전방위로 일으키고 WTO 세계 무역기구 자체를 갖다가 존립 근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 2008년에 금융위기, 한 10년 만에 두 번을 맞았지요. 자, 그래서 미국 경기 부침에 따른 금리 인하, 인상이 신흥국에서 지금 그때마다 환율이 요동을 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계에 자금이 이동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경제 기반이 취약한 나라가 문제가 생겨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의 경제가 그야말로 완전히 지금 거의 만성병자 수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체질이 강할 때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잘 이기지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만성병 환자로서 바이러스라도 하나 걸리면 죽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해낼 만한 국민들의 고통 분담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있느냐? 자, 정부가 팔딱팔딱 뛰지요. 위기설만 나와도 우리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금융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기업이 생사에 몰려도 아무 문제 없다. 일본 자금 빠져나가도 된다. 한번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 위기설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다. 이런 말만 하고 있고, 그야말로 남북 평화 경제로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좀 뜬구름 잡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옛날과 다른 게 금융 실물 위기가 이렇게 서로 완전히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고, 경제가 뭘 딱 세 가지 보면 되는가 하면 수출, 투자, 소비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 올해 우리 경제가 일본 변수가 없어도 1% 중반대에 끊길 거라는 전망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자, 무식하니까 용감한 겁니다. 중국의 외환 사정이 심상치 않아서 자칫하면 중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세계 최대인 3조 1천억 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중국의 빚이 그 이상이 되고, 자, 그래서 중국의 외채가 3조 5천억 불에 이르러서 외환 보유고보다 외채가 훨씬 많고, 그리고 또 중국의 3조 1천억 불의 외환 보유고가 이게 거짓이고, 그 중에 1조 달러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또 부채의 70%가 단기 외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의 3분의 1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서 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언제든지 IMF 상황에 들 수 있고, 기업들이 숨겨놓은 달러 부채가 상상을 초월해서 중국 부동산 기업인 완다의 회장이 중국 최대의 부자지만은 최고의 빚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트리플 부채, 기업, 가계,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GDP의 300%가 훨씬 넘는다. 그래서 중국 인민대학의 쌍승저 교수는 솔직히 죽을 각오를 하고 고백하고 싶다. 현재 중국 금융 상황이 처참하다. 경제 주체들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달러 부채다. 걱정된다. IMF가 눈밖의 현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곧 이런 부채 때문에 파산하고, 그러면 IMF가 중국 때문에 또 파산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후한강 같은 이런 스타 교수는
중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면 전 세계가 빙하기인데 누가 감당하겠느냐. 중국 외채 규모가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후한강 같은 사람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선전용으로 이렇게 나온 칭화대 교수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금융 사정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인데, 그런데 지금이라도 중국이 이런 문제를 다 까놓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면 위기가 안 오는데, 현재 중국 시진핑 정권이 하는 태도를 보면 딱 이 거짓말하면서 버티면서 뻥치면서 센 척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관하는 사이에 진짜로 위기가 와 버릴 수 있다. 그런데 대비책이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외환위기에 빠져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는 일이 지금 생긴다. 자, 우리는 이럴 때 뭘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생각이라도 해봤습니까? 자, 참 중국이 이제 세계의 골칫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